2025년 겨울 미스트롯 4첫 방송에서 단 한 번의 무대로 흐름을 뒤집어 놓은 이름이 있었다. 바로 홍성윤이다. 그날 무대가 끝나자 마스터석에서는 거의 동시에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누군가 혼자 던진 감탄이 아니었다. 여러 마스터가 한 목소리로 꺼낸 평가였다. 그 한마디에는 놀라움도 있었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진짜 실력자를 발견했다는 안도도 섞여 있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안고 무대에 올랐지만 홍성윤은 등장부터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국악과 트로트 전통과 대중, 기술과 감정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보기 드문 인물로 첫 방송부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된다. 홍성윤은 어떻게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녀를 여기까지 밀어 올린 시간은 무엇이었고, 그 뒤에서 묵묵히 버틴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홍성윤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녀의 출발점을 봐야 한다. 그녀의 뿌리는 국가무형유산 제13호 가야금병창이다. 가야금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타며 노래하는 장르가 아니다. 12줄의 가야금을 연주하면서도 음정과 박자, 호흡과 감정을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야 하는 극한의 예술이다. 손은 현 위에서 쉼없이 움직여야 하고 목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연주에 조금만 집중해도 노래가 흔들리고 노래에 몰입하는 순간 연주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이 균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수없이 같은 구간을 반복하며 실패를 삼켜야 비로소 무대 위의 안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홍성윤의 첫 무대가 더 놀라웠던 것이다. 시청자들은 짧은 몇 분만 봤지만 그 몇 분 안에는 한순간의 재능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집요한 반복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분명했다. 홍성윤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훈련을 이어갔다. 이미 국악계에서는 기본기가 단단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2017년에는 제10회 상주국악전국 경연대회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상 경력이 아니었다. 실력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는 뜻이었고, 홍성윤이 트로트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니라는 강한 증거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영역을 구축해온 예술가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상 이후의 현실은 화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상을 받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악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실력은 인정받아도 대중성과 생계는 또 다른 문제였다. 무대는 많지 않았고 박수보다 침묵이 더 익숙한 시간도 길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보다 형광등 아래 연습실에서 보내는 날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미래는 늘 선명하지 않았다. 인정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고 가능성은 있었지만 길은 좁았다. 이 시간의 무게는 그녀가 부른 노래의 가사와 감정에서도 드러난다. 어머니 떠나지 말아줘요. 날 두고 날아올라. 이 문장은 단순한 감성 자극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모와 떨어져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 잘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불안,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던 긴 밤들이 스며 있었다. 무대 위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노래 안에는 버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 있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는 화려한 기교보다 더 오래 남는다. 기술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들리고 사연을 과장하지 않아도 감정이 먼저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국악에서 건너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였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트롯 사천 무대가 찾아왔다. 홍성윤은 가야금을 들고 트로트 무대 한가운데 섰다. 누군가는 걱정했을 것이다. 국악이 너무 강하면 대중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트로트에 맞추려다 정체성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성윤은 타협하지 않았다. 가야금을 소품처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자체를 무대 중심에 놓았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안성우는 가야금보다 목소리가 더 최고의 악기 같았다고 말했고, 장윤정은 목소리 음정 발음, 강약 조절, 감정 표현까지 너무 완벽했다고 극찬했다. 드디어 이름을 기억할 만한 참가자가 나왔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계산된 전략이 먹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훈련 인내, 흔들려도 끝내놓지 않았던 시간이 그 순간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홍성윤의 첫 무대는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증명이었다. 하지만 이 무대를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은 조명도 아니고 마스터들의 극찬도 아니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딸을 떠받친 부모가 있었다. 홍성윤의 부모는 딸의 재능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국악이라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응원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으로 끝까지 밀어주었다. 레슨비, 악기 구입비, 각종 대회 참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부모는 여기까지면 됐다고 선을 긋지 않았다. 딸이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모의 하루도 더 분주해졌다. 직접 차를 몰아 데려다주고 대회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고 성과가 없을 때조차 괜찮다고 먼저 말해주었다. 그들은 감정만 앞선 응원단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버틴 매니저형 부모였다. 특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은 아버지의 잡채와 어머니의 밥상이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따뜻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결과보다 네가 먼저라는 부모의 메시지였다. 오늘 무대에서 잘했는지, 상을 받았는지보다 먼저 피곤하지 않았는지, 밥은 먹었는지 묻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서툰 손으로 잡채를 만들며 분위기를 풀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그 밥상은 홍성윤에게 다시 연습실로 돌아갈 힘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었다. 그래서 홍성윤의 노래에는 가족의 시간이 배어 있다. 무대 위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식사와 기다림과 침묵이 쌓여 있는 것이다. 지금도 부모는 무대 앞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딸을 응원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방송이 있는 날이면 시간을 맞춰 화면 앞에 앉고 투표 방법을 익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알린다. 하지만 그들에게 홍성윤은 스타이기 전에 여전히 딸이다. 성취보다 건강을 먼저 걱정하고 긴장한 목소리보다 식사를 했는지부터 묻는 사람들이다. 화려한 연예인 가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 가족은 성공을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려도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고 조용한 침묵으로 딸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 가족이 키워낸 것은 스타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홍성윤이 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는지 이유는 분명하다. 가야금 병창과 트로트를 함께 품을 수 있는 희소성 국악 엘리트에서 긴 무명의 시간을 지나 다시 도전자로 올라선 서사, 그리고 그 중심을 끝내놓지 않은 가족의 인내가 모두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 여기에 이미 국악계에서 검증된 실력까지 더해졌다. 홍성윤의 무대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가 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도 선명하다. 꿈을 끝까지 붙드는 일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질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홍성윤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린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부모가 보낸 시간과 사랑,